두 번째는 활성산소를 멀리 하라는 것입니다. 질병에 걸리기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질병의 원인이 활성산소니까 활성산소만 들어오지 않도록 하고 멀리 하면은 질병에 걸리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굿뉴스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활성산소가 어느 루트를 통해서 들어오는지를 알아야 방패를 세우든지 쳐내든지 할 것 아니겠습니까? 활성산소가 우리 몸속에 들어오는 통로가 세 군데가 있는데요. 하나는 바로 음식을 통해서 들어오는 활성산소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운동을 통해서 운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활성산소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공기를 통해서 들어오는 활성산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안 먹고 살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음식을 먹는 동안에 어떻게 먹으면 활성산소가 들어오는지를 알고 그것을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고 멀리 하기만 하면 질병에 안 걸릴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음식으로 어떻게 활성산소가 발생하는지 좀 한번 살펴봅니다. 음식을 동물성 식품을 섭취하게 될 때에 활성산소가 발생을 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몸의 생리적인 구조를 살펴보면 채식 위주의 식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기 위주의 식사를 하게 되면 물론 그 속에 에너지가 있어서 살 수는 있지만 이 동물성 식품은 채식보다도 독소가 10배 이상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소화되는 과정에서 많은 활성산소가 발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활성산소가 결국은 질병을 유발시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튀긴 음식을 먹으면 사실은 고기 먹는 것보다도 해로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기 중에 떠다니는 이 산소들은 특별히 지방질을 좋아하고 그 중에서도 지방이 부글부글 온도가 높아지면서 끓을 때는 더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그 기름과 하나 되어 과산화 지질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튀긴 음식을 먹으면 어떤 음식보다도 더 많은 활성산소들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만 됩니다. 또 인공화합물을 섭취하게 될 때에 많은 활성산소들이 발생을 합니다. 자연계에는 없었어요. 에덴 동산에서는 없었던 물질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더 맛있게 만든다고, 아니면 썩지 않게 만든다고, 더 예쁘게 만든다고 실험실에서 만들어낸 물질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음식과 함께 몸속에 들어오면은요, 자연계에 있는 모든 물질들은 물고 물리면서 뭔가 천적이 있고 파괴시키는 물질이 있어서 결국은 돌고 돌면서 전체가 언제나 균형을 이루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칙을 깨버리고 사람들이 실험실에서 조금 편리하다고 해서 만들어낸 물질들은 이 자연계 순환의 법칙에서 벗어난 물질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닐로 얼마나 편리한 것처럼 보입니까? 그러나 썩지 않습니다. 나무도 썩습니다. 종이도 썩습니다. 다 썩어서 자연의 순환 법칙으로 돌고 돌면서 이 자연의 일부분이 될 수 있을 텐데 인공적으로 만든 이 플라스틱이나 비닐로는 100년이 지나도 썩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질들이 몸속에 들어오면 이걸 분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분해가 되지 않으면서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분해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활성산소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또 아까 살펴본 것처럼 알코올을 섭취하게 될 때에 많은 이 해독하는 과정에서 활성산소가 발생을 합니다. 알코올을 마시면은 이것이 해독의 장기 간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이것을 해독하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와 H2O 물과 그리고 아세트알데히드라고 하는 물질로 쪼개주는 것이 바로 해독의 과정인데 그 과정에서 엄청나게 많은 활성산소들이 발생을 하고 그 활성산소가 간을 두들겨 패다 보니까 딱딱하게 굳어지는 간경화증이 발생을 한다는 것입니다. 또 과식을 할 때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활성산소가 발생을 합니다. 우리 이 소화기관에 적당한 약,
이 위장이 한 70% 정도만 음식을 넣어야 약간의 공간이 있어서 이리 뒤적 저리 뒤적 하면서 소화가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입에 맛있다고 해서 여기 목에 찰 정도로 밥을 먹고 과식을 하는 경우에 이걸 엎었다 젖혔다 해야 되는데 공간이 없어서 씩씩거리기만 하고 소화가 되질 않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위장의 기능보다 더 무리한 음식이 들어오게 될 때에 많은 활성산소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과식은 자기 이빨로 무덤을 파는 것과 같다라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확실히 빨리 많이 먹는 사람들, 나이 들어서 병이 많고 또한 수명이 짧게 산다는 것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음식을 먹으면서 들어오는 활성산소들이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활성산소들이 발생하는 루트들을 다 막아주기만 한다라고 하면 질병이 안 걸리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활성산소가 있습니다. 특별히 과도한 운동을 하게 될 때에 생각보다 엄청난 양의 활성산소가 발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운동을 안 해서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반대로 운동을 너무 많이 해서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직업군별로 분석을 해보니까요. 운동을 가장 많이 하는 운동선수들이 나이 들어서 질병으로 고생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수명이 모든 직업군들 중에서 가장 짧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과도한 운동, 즉 1시간 이상 아주 한 번에 지속적으로 과도하게 운동을 하게 될 때에 엄청나게 많은 활성산소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운동은 너무 무리하게 해서도 안 되고 적절하게 운동을 해야 됩니다. 또 과로할 때 많은 활성산소들이 발생을 합니다. 한국 사람들처럼 과로를 많이 하는 경우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몸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적당히 일을 해야지 그 이상 일을 하면 이 몸이 느낄 때 야, 이거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과로할 때 많은 활성산소들이 발생을 합니다. 또 혈액의 재관류가 일어날 때 활성산소들이 많이 발생을 해요. 이제 수술을 할 때 혈관을 딱 묶어 놓습니다. 수술이 끝난 다음에 혈관을 풀어줘요. 그때 모여있던 피가 와장창 흐르게 될 텐데 이것을 혈액의 재관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본물을 막았다가 딱 터놨을 때에 흙탕물, 자갈 한꺼번에 막 쏟아져 들어가는 것처럼 그 과정에서 많은 활성산소가 발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수술 후유증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는데 사실은 수술이 끝난 다음에 이런 활성산소들이 많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한다고 하면 수술 직후에 그 활성산소들을 싹 해독시켜주는 항산화 주스를 마셔준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밤에 쉼을 얻고 잠을 잘 자줘야 되는데 불면증으로 시달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밤에 불면증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활성산소들이 발생을 하면서 만병의 뿌리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활동과 휴식의 리듬이 깨질 때에 운동을 무리하게 하는 과정에서 많은 활성산소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아봤습니다. 이제 또 마지막 루트가 있는데 코로 공기가 들어오는 과정에서 많은 활성산소들이 발생을 합니다. 특별히 오염된 공기를 들이마시는 사람들, 그 오염된 공기 속에는 많은 활성산소들이 들어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자외선이 이제 이 공기를 한 방 땅 치게 될 때에 아까도 이 얘기했지만은 삼중항산소라고 하는 산소가 자외선으로 한 방 맞으면은 일중항산소라고 하는 활성산소가 됩니다. 그것이 여기 피부를 딱 뜯어내면은 검은 버섯, 죽은 깨, 또 주름 여러 가지 피부병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방사선을 이 몸에 많이 투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방사선도요, 그 몸속에 있는 공기를 딱 치면서 활성산소를 발생시킵니다. 방사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한 번 맞으면 너무너무 피곤한 것을 느끼셨을 거예요. 그 과정에서 많은 활성산소들이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자, 특별히 방사선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가슴에 X선 촬영 한 번 할 때 얼마나 많은 활성산소가 발생하는 줄 아십니까? 자그마치 1.5일 정도의 수명이 단축될 정도의 활성산소가 발생을 합니다. 또 위투시경 한 번 받을 때마다 자그마치 1.5년의 수명이 단축될 만큼 어마어마한 활성산소가 발생을 합니다. 또 CT 촬영 한 번 할 때마다 150일의 수명이 단축될 만큼 그렇게 많은 활성산소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심심하면 CT 촬영해보고 이 위투시경 해보고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꼭 필요할 때, 정말 필요할 때 한 번씩 해보는 것은 몰라도 아무 개념 없이 그냥 갖다 들이대고 한번 찍어보세요. 그냥 호기심 때문에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많은 활성산소들이 공기를 통해서 발생을 할 수 있고 그 중에 담배를 피는 사람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담배 한 까치 피울 때 자그마치 100조 개 이상의 활성산소가 발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암의 발생 요인들 중에서 적어도 30% 이상의 요인을 차지하는 가장 큰 발암 물질 중에 하나가 흡연이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스트레스를 받게 될 때에도 많은 활성산소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한 것, 음식을 통해서 들어오는 활성산소, 공기를 통해서 들어오는 활성산소, 운동을 통해서 들어오는 활성산소, 이제 어떤 루트를 통해서 들어오는지를 알았으니까 이런 것을 멀리하는 생활습관을 살아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아예 활성산소가 내 몸에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나는 질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